최도형의 건널비의 높이 생C 문제 맨 앞에 1087번부터 시작해볼게요. 저기 보면 요렇게 정육면체를 이 CGHD의 평행한 면으로 쭉쭉쭉쭉 잘라줄 건데, 잘라서 11개의 똑같은 직육면체를 만든다면 그 11개 직육면체의 건널비 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죠. 그러면 이 면을 똑같이 잘라서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게 자른다고 했을 때, 요 새로 만들어진 작은 직육면체들의 요 앞면, 이 앞면들을 전부 다 합치면, 넓이를 전부 다 합치면 결국엔 뭐가 되기 때문에 정육면체 넓이가 같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을 때 있던 면이 사라지거나 하진 않는다. 있던 면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은 이 11개의 직육면체들의 요 겉으로 보이는 앞면, 또 윗면과 뒤에 AEHD였던 면, EFGH였던 요 면들은 전부 다 자르든 붙이든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나? 새롭게 추가된 면이 몇 개인지만 세주면 건널비에 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려진 요 가느다란 면들은 전부 합쳤을 때의 면의 개수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CGHD와 평행한 동일한 면들이 몇 개 있는지 보니까 직육면체가 11개, 그 11개에 오른쪽 면, 왼쪽 면 2개씩이니까 총 22개의 면들. 그럼 합쳐서 26개의 면이 될 텐데, 이 26개의 면 제각각이 하나가 모두 8 곱하기 8, 64라는 넓이니까 26 곱하기 64에서 얼마? 총 1664 제곱센티미터가 이렇게 자른 놈들의 총 건널비의 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18번 여기 보니까 정육면체, 큰 정육면체 안에 작은 정육면체 물체를 딱 넣었다가 꺼냈더니, 그러면 꺼낸 만큼 그 부피와 같은 만큼 큰 정육면체의 물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수면이 몇 센티미터 내려가는지 그 높이를 찾아봐라 이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 집어넣은 이 정육면체의 부피나, 그래서 넘쳐서 빠진 물의 부피나, 그래서 결국엔 여기 비어있는 부피나 전부 다 같겠죠. 그러면 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서, 저 부피가 얼마예요? 부피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0세제곱센티미터인데, 그게 요 비어있는 공간의 부피, 즉 밑넓이가 지금 20 곱하기 20 하니까 400에다가 높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h라고 하면 400h 한 것과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h는 400분의 1000 하니까 약분해서 2분의 5cm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4cm는 정사각형 원기둥 전개도로 가는데,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가 얼마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밑면의 반지름도 모르고 옆면의 높이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옆면의 가로가 얼마라는 거. 옆면의 가로가 4cm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일치하기 때문에, 만약 밑면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파이 R이 4cm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2파이 나눈 거니까 R은 얼마? 파이분의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저 전개도를 만들어주기 어렵게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자 일단 밑넓이 구해보니까 파이 r 제곱 해보니까 파이분의 2의 제곱일 거고 여기다 이제 높이를 곱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높이가 얼마인지 여기 보면 r이 2개니까 2r 여기도 2r이니까 4라는 이 길이에서 r이 되게 4r 즉 4cm 마이너스 파이분의 8을 빼는 게 바로 요 옆면의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 전개해 보니까 파이 하나는 약분돼서 여기 파이 제곱이었으니까 파이가 남고 위에는 4 곱하기 4 마이너스 파이분의 8인데 조금 더 깔끔하게 안에 있던 4를 전부 밖으로 빼줘서 파이분의 16 곱하기 1 마이너스 파이분의 2라고 쓰면 맞겠다. 그 다음에 요런 입체 도형이 있는데 요게 해설지를 봐도 그렇게 납득이 가는 설명이 아니에요. 대신에 해설지에 있는 설명보다 조금 더 선생님이 보기에 괜찮은 설명이 우리가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해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그 방식이 사실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구하는지를 생각하면 얘가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를 왜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느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긴 놈을 우리가 뒤집어서 두 개로 만들어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뒤집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뒤집어서 이렇게 똑같은 놈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더 나아가서는 얘도 자르면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 윗변인 10, 아랫변인 25를 가로의 길이로 두고 똑같이 높이인 12를 높이로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걔를 어떻게? 반으로 자르면 그러면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구하는 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마지막으로 나누기 2였던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럼 얘도 실제로 단면이 옆에서 봤을 때 단면이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이었다면 실제로 쟤를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만들어낸 저렇게 만들어낸 요런 입체도형으로 만든 다음에 요 입체도형으로 만들어내서 걔의 부피를 반으로 쪼개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입체도형의 부피가 될 거야. 반으로 자르는 게 꼭 비스듬히 자를 필요도 없고 그냥 반으로 자르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지금 25 더하기 10, 즉 35cm의 높이를 가진 요 밑면을 구해서 높이와 곱하면 바로 높이가 되겠네. 밑면 어떻게 구해요? 제일 큰 원의 반지름이 지금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6의 제곱 마이너스 파이 쟤는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이 2죠.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밑넓이를 구하니까 32파이 이 32파이에 뭘 곱해서 높이인 35를 곱해서 뭘로 나눠라? 마치 사다리꼴 구할 때 반으로 나누듯이 반으로 나눠줘라. 약분되니까 간단하게 얼마? 350에 300, 320에 200세죠. 합쳐서 56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른쪽 그림 같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cm의 높이가 10cm의 높이 중에 있는데 밑면의 교점에 대해서 저렇게 생긴 건너리를 구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밑면을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을 한번 그려봅시다. 밑면을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 원이 겹쳐 있을 때 겹쳐 있는데 이 원들이 지금 만들어낸 요 겹친 점과 만들어낸 각도가 얼마냐면 이렇게 원의 중심까지 그었을 때 이건 그림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었을 때 저기가 90도였다는 얘기잖아요. 90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우리가 입체 도용하기 전에 평면 도용의 넓이 구할 때 풀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왜? 여기를 가운데 이렇게 딱 갈라서 중심각이 90도인 이런 부채꼴의 넓이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중심각이 90도이고 반지름이 4cm인 원이니까 파이 4의 제곱 곱하기 360분의 90인데 이 360분의 90이라는 놈은 4분의 1이니까 얘는 결국 몇 파이? 부채꼴 자체의 넓이는 4파이고 요 삼각형은 그림이 좀 이상했는데 원래 직각 삼각형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 파를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인넓이 중에서 절반인 얘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절반도 구하고 곱하기 2니까 8파이 마이너스 16 그런데 이 밑면이라는 게 위에도 아래에도 있으니까 다시 곱하기 해서 16파이 마이너스 32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일단 그렇고 옆면의 넓이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이런 기둥 형태의 경우에는 이 밑면의 둘레와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밑면의 둘레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원의 둘레에 360분의 90, 즉 4분의 1을 구하면 되겠네. 원의 둘레가 반지름 4이니까 2 파이 r 해서 구한 다음에 360분의 90 약분해서 4분의 1 하니까 요 한 놈의 호의 길이가 2파이더라. 그러면은 여기까지 합치면 전체 이 윗면의 둘레는 4파이더라. 이 4파이에 높이는 10을 곱하니까 몇 파이? 40파이더라. 이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모두 합쳐주니까 겹쳐진 입체도형의 건널비가 얼마? 56파이 빼기 32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이 조금 할 게 많아서 그렇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좌표가 나와 있는데 좌표가 어떤 좌표가 나와 있냐면 1,3과 1,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1이라고 하면 1,1과 1,3이 각각 B와 A죠. 1,3 여기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4,1이고 2, 3, 4 하면 4,1.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4,3이니까 어떻게?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요게 저 점들을 이어놓은 도형이죠. 그러면 이 도형을 Vx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요 X축을 회전축으로 해서 돌릴 테니까 얘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도형이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긴 가운데 뚫린 원통형 도형이 만들어지겠죠. VY 같은 경우에는 저 Y축을 기준으로 회전축으로 우리가 돌릴 거니까 얘는
여기를 가운데 이렇게 뚫고 이렇게 생긴 이런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Vx 대 Vy의 부피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를 보니까 일단 얘는 실제 이 밑면이 어떻게 될지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3이니까 반지름이 3인 원에서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를 빼면 밑넓이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3의 제곱 9파이 마이너스 1의 제곱 1파이 하니까 얼마? 8파이가 밑넓이고 이 8파이에다가 높이는 얼마? 4 빼기 1 해주니까 높이가 3이 나와서 3, 8에 얼마? 24파이가 얘의 넓이가 됩니다. 이게 X축으로 한 X축을 회전축으로 한 넓이. Y축을 회전축으로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4고 거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1인 애가 빠진 거니까 4의 제곱해서 파이의 제곱 16파이 마이너스 1의 제곱 파이 빼니까 밑넓이가 일단은 15파이. 이 15파이에다가 높이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 1,4에서 1,2를 이렇게 y 좌표 길이 빼주니까 2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2 하니까 얼마? 30파이가 바로 y축을 회전축으로 한 vy가 되는. 따라서 vx 대 vy는 24파이 대 30파이. 양쪽 모두 겹치는 거 집어서 약분해 주니까 4 대 5.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